자, 이준석 대표와 전화 연결을 직접 한 신주근 교수님. 아니 뭐 내가 자. 전화해가지고 뭐 좋은 소리 하겠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현명할까? 보수 전체의 문제로 보고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편을 가른다라는 건 뭐냐면 쟤네 편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망가져요. 저 사람들을 몰아내면 잘 될 것이다. 그 착각이거든요. 네.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얄밉죠. 예. 저도 이준석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이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네. 이걸 또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준석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요. 지금은 편을 가리게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예. 자,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최대 이슈 이준석 파동. 네, 과연 교수님께서 지금 따끈따끈한 단독 특종입니다. 지금 어떤 다른 매체에서도 이야기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고, 자, 이준석 대표와 전화 연결을 직접 한 신주근 교수님. 네, 전화 내용을 100%다 공개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내가 자. 전화해가지고 뭐 좋은 소리 하겠어. 야생마처럼 달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 또 비판적인 또 비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현명할까, 또 합리적일까, 현실적일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누가 뭐 하고 그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 내가 볼 때는 이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나는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보수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누구 편이냐. 뭐 윤핵관 편이냐 이준석 편이냐 평가라서 너는 어느 편이야. 네. 이쪽에 유리한 얘기하면 저 새끼 저 편이네. 저쪽에 유리한 얘기하면 저 새끼 또 저 편이네. 예. 서로 싸우고.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요. 문제는 네. 뭐냐면 편을 가른다라는 건 뭐냐면 쟤네 편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쪽 그다음 저쪽도 배제하겠다는 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망가져요. 풀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게시판 보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내가 보지는 난리 않았지만 났습니다. 저 사람들을 몰아내면 잘 될 것이다. 그 착각이거든요. 네.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 나의 독단에 안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얄밉죠. 예. 저도 이준석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심지어 나도 뭐였습니까? 제 대표 자격 없다. 물러나야 된다. 제 대표 되면 당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그 싸울 땐 싸우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이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네. 이걸 또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다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이 편 저 편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 아유 이거 뭐야?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교수님 일단 하나하나씩 신중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이 뭔지 차원에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거칠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차원이 아니라 우선 이준석 대표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은 원래 그런 코드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했어야 된다. 늘 얘기를 했고. 네.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고. 예. 여기서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태가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국힘 지지층은 몽땅 다 이준석 탓이다. 이게 아마 다수일 거예요. 국민의 그 당원들은. 당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바깥에서 국민들 전체를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윤핵관 책임이 38.5%예요. 윤 대통령 책임이 28.6%고요. 합치면 64.1%예요. 근데 이준석 책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2.5%예요. 예. 그러니까 1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25대 75 비율로.
1대 3이죠. 네, 대체로 뭐 세배 정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대체로 또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윤윤 탓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긴 하겠네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민심과 당심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모든 책임들이 누구 때문이냐? 저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 내부 총질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대표를 내쳐야지 우리가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현실 판단 자체를 못. 예. 그러니까 현실 감각 자체를 갖다 현실감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쪽이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요. 네. 개인적인 문제점도 있고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들이 많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 해서 그거 가지고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들, 그것의 본질들 이걸 갖다가 내다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목욕물만 버려야지 목욕하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은 편을 가리게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수위가 네. 상당히 셀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은 예. 서로 알고 있어요. 이준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안 좋아하는 건 피치도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뭐 했냐면 대통령을 안 건드렸거든. 대통령과 나는 이견이 없다. 근데 저 윤핵관들이 문제다라고 선을 걷는데 네.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이번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게 당장에 이제 그 여당 지지자들, 네. 그 여당 당원들, 그다음에 지지자들, 그다음에 여당에 있는 그 의원들 이런 사람들 심기를 건드린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좀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갖다 아직까지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 애매모호하게 예. 그렇게 남겨뒀어야 되는데 지금 선을 넘었다. 특히 이제 개새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라는. 이 새끼 저 새끼 한 사람을 내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지 거기서 이제 않을까요? 선을 넘은 거죠. 그게 사실 직접 들은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직접 들은 얘기 아니라 남한테 건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건너서 들었다는 예.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 사석에서 나온 얘기를 굳이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 끄집어낼 낼 필요가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러면은 뭔가 몰라도 약간 뭐 대인 배정 풍문이 네.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깨져버렸거든요. 문자 파동도 그랬고 요번에 예.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나는 대통령은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윤핵관은 갈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냥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찌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대통령 그럴 수가 없다고. 네. 타놓고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늘 상수기 때문에 기존에 그게 맞아요. 네. 대통령 내버려 두고 그 대통령 주위에서 보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보좌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예. 그들과 싸우고 그다음에 니들 잘못 보좌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었으니 이게 좋아. 이런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문자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다음 문자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예. 그러니까 감정 과잉이 있었고 거기다 또 울컥하고 또 눈물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네. 이제 평소에 이준석 대표하고 잘 안 어울리거든. 평소에 사람들 아프게 하는 말들 참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사람들 그 갈라치기도 하고 네.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육모방망이도 당장 얘기도 했었고. 하고 등등등등등등. 예, 그다음에 또는 안철수 이야기도 그거 했었고. 내가 좀 용서하지 못했던 거는 특히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라 장애인하고 예.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그런 발언들. 예. 그런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간 이미지가 좀 안 맞잖아요. 너도 당해보니까 어떠냐, 심정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서 거기서 안 됐네라고 하기보다는 너 뭐 봐라, 뭐 약간 쌤통이네 이런 느낌까지 들어버리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일단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사태가 이렇게 온 것은 물론 그들이 책임이 더 크다 하더라도 네. 당신 책임 또한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 대표잖아 어쨌든 간에. 네. 당 대표라고 하면 그 당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일차 책임이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반성한다는 게 양도구육이고 그 반성의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개를 내가 양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반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반성의 양상을 띄었지만 네. 실제로는 저쪽 비판한 얘기거든요. 본인의 소회를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쓰는 레토릭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떠뜻 들으면 반성하는 것 같네. 근데 내용을 딱 보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아니야. 저쪽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뭘 기대했냐면 이걸 기대한 거거든요. 자기 반성, 그다음에 사과.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해명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성접대 의혹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해명이라도 뭔가 좀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이게가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네 얘기를 들어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거 뭐지? 뜨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개된 상황 또 13일 기자회견 그리고 JTBC 또 CBS 김현정 뉴스쇼 등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아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의 핵심은 이 네 분이 이준석 파장이 수습돼야 되는데 수습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수습은 되겠죠. 뭐 언제까지 네. 이렇게 가겠습니까? 수습은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네. 목욕물이에요. 제가 이제 목욕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같이 버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애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저 사람들은 아마 윤핵관들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윤석열이 잘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믿을 겁니다. 아마. 네. 어떡하겠어요. 그거 믿겠다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준석 보고 찍었냐? 우리 보고 대통령 윤석열 보고 찍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긴 한데 반만 네. 맞는 얘기죠. 아마 윤핵관들은 예. 지들이 잘한 거라고 보거든. 내가 볼 땐 닥짓만 했거든. 네. 그거 저 사람들 앞으로 계속 닥짓 계속 할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윤핵관은. 교수님 근데 교수님 말씀은 예. 다 이해도 되고 한데 지금 그 이준석과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의견이든 어쨌건 또 대선에 선거에 또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갈등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이 내가 생각했을 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때 미안하다고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앉아가지고 뭐야 내부 총질이라는 대표 뭐 이따 얘기나 하고 앉았고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새 나갔으면은 야단을 치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뒷담화 때린 꼴이 됐는데 미안하게 됐다라고 그 정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앉아가지고 문자하는 권성동 위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사과한 놈 하나도 없었다. 권성동도 사과 안 하고 대통령도 사과 안 했다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권성동 같은 사람이 잘라야 되거든요. 네. 좀 재심임했더라고. 그러니까요. 아휴. 의총에서도.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